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8일 최명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2월 17일이죠. 이 하루 동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벌어진 일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총동원령을 내려서 규탄대회를 열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본인한테 불리한 여러 가지의 정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졌다. 그래서 거의 허리케인 수준에 준하는 그런 폭풍우, 그것도 예보도 아니고 주의보도 아니고 경보가 터졌다. 그런 걸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어저께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냈죠. 그러니까 법원이 곧바로 어제 오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냈습니다. 이제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체포동의는 이제 검찰이 대검에서 법무부로 보내서 법무부가 대통령 결재를 받고 국회로 보냅니다. 요거 한 또 며칠 걸립니다. 어제가 금요일이니까 이제 다음 주 뭐 월화 정도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국회의장이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를 하는 게 보통 상식입니다. 보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본회의는 24일로 예정이 돼 있거든요. 다음 주죠.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그러면 거기 때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보고를 하면 그거는 보고한 뒤에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72시간 이내에 처리 못하면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됩니다. 현재 본회의는 27일 또는 28일, 이런데 28일은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각종 토론회가 지방에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27일 날 열리지 않으면 아마 3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어제부터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이 됐다. 물론 뭐 부결이 예상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 절차가 이재명 대표한테 미치는 압박 대단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어제 보다 더 확실한 내용들,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많은 기자들한테 공유가 됐습니다. 이걸 기자들 표현으로 풀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유가 됐습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173쪽이나 돼서 다 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차분히 읽을 건데, 이걸 기자들이 읽고서 여기서 이제 기사를 쓰기 시작하는데 어제 오후부터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제3자 뇌물죄. 그 중에서 일단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아마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기자들이, 그리고 가장 근거가 명확하다고 본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늘 아침 신문, 방송 모든 거에 거의 메인 타이틀입니다. 네이버 문건,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이버가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게 되는 과정, 이게 영장에 상세하게 시간대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네이버 같은 경우 아니면 이런 데에 얼마를 내라는 것까지 다 지정해 줬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 대가로 각종 인허가,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서에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인허가 장사를 했다, 시정농단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관련 기업이 6개죠.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뭐 농협,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다가 푸른 우일의 프로젝트, 이거는 그 우일의 신도시 관련한 회사입니다. 이런 데에 다 얼마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1월 10일에 이재명 대표가 첫 번째로 검찰에 소환됐을 때 뭐 나 오후 6시쯤에 조사 그만 받고 나가겠다 그러는데, 그 직전에 검찰이 네이버 문건을 들이밀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황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문건입니다. 그 문건. 그때 정진상이 했다는 건가? 자기는 마치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그 문건에 바탕해서 아마 검찰이 수사를 상세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핵심 요지는 이런 겁니다. 2014년 7월쯤에 분당구 구미동에 옛 하수종말 처리장 땅이 있는데 이거를 네이버가 매입하려고 했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가 교육부에서 자기네들 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땅이 없으니까 교육부가 그 허가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그 얘기를 듣고서 아니 네이버가 그동안 성남시에 기여한 게 없다,
이 대가로 뭔가 기여할 방안을 찾아라. 그러더니 성남FC가 요새 굉장히 어려우니까 거기다 50억은 내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50억원 내면 이 부지 매입하도록 해주겠다. 하수종말 처리장 땅 매입하도록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네이버는 내부에서 거기다가 50억을 내면 앞으로 이제 감사 뭐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냥 포기할까? 이 땅은 포기할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포기했을 경우에 땅을 포기하는 건 괜찮은데 앞으로 네이버가 그때 신사옥을 건설하려고 했거든요. 그 신사옥 건설하려면 얼마나 많은 또 민원이 각종 인허가를 성남시로부터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서 불이익 받으면 우리 신사옥 못 짓는데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걸 막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 일종의 아이디어를 낸 거죠. 아유 그거 이재명 시장 임기 내에만 성남FC에 후원하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임기 3년 남았잖아요. 2014년 7월이면 7월쯤이면 3년이 아니고 사실은 거의 4년 남은 겁니다. 3년 한 11개월, 3년 10개월쯤 남은 거죠. 매년 한 40억 원씩 뭐 그럼 120억 원이고 아니면 최소 매년 20억 원 그럼 60억이고 이 정도만 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일종의 중재를 한 거죠. 네이버는 앞으로 계속 낼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니 이재명 시장 임기 내에만 내라. 이렇게 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내는 것도 직접 내면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왜냐면 이 당시 네이버가 판사 출신이 대표를 맡고 있을 때거든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희망살림이라는 공익법인 뭐 이런 데에다 우회해서 기부하는 형식으로.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걸 또 성남FC의 자기 측근, 정진상 측근 이런 사람들을 취업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마치 이걸 유치한 것처럼 해서 그 사람들한테 합계 15억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고 이 사람들은 그 대가로 이재명 시장의 각종 정치 활동을 지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2중, 3중 구조의 뇌물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영장에 상세하게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한테 불길한 정말 어찌 보면 최악일 수도 있는 김만배 씨가 오늘 새벽에 재구속됐습니다. 작년 11월 24일에 구속기간 만료로 1년간 감옥 생활을 하다가 나왔죠. 그리고서 12월 초에 극단적 선택을 했고 한 달쯤 치료를 받다가 1월 중순쯤에 다시 재판을 시작되고 수사를 받았는데 이번에 다시 구속이 됐습니다. 이번에 구속되는 거 제가 구속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왜냐하면 11월 24일 풀려날 때도 검찰이 다시 구속기간을 연장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법원이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풀어줬는데 밖에 나가니까 김만배 씨가 입 딱 닫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12월 중순에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부분 이것이 구속의 한 사유가 됐을 수 있다. 왜냐하면 안 잡아놓으면 다시 또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법원이 우려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뭐 이런 걸로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요. 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죄 혐의 및 특성이라는 게 들어간 게 좀 주목됩니다.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 이거는 검찰이 왜 재구속을 했겠습니까?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김만배 씨가 아직 입을 닫고 있죠. 이거 입을 열기 위한 압박이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 이 정도 해가지고는 압박이 안 먹힐 가능성이 높고 결국은 이 김만배 씨 배임 재판에서 김만배 씨가 배임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이제 본인의 그 숨겨놓은 재산을 또는 검찰에 압수당한 재산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고 연관이 돼 있거든요. 찾을 수 있다면 그걸 찾아서 노후를 살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안 불 것이고 만약 그거마저 그러니까 1심 정도에서
배임도 유죄다. 그럼 자기 재산 못 찾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차라리 형이라도 좀 감경을 받자. 이렇게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대장동 재판 지금 막바지 국면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가능성이 제일 높고, 이렇게 다시 재구속됐으니까 또 앞으로 최소 6개월을 다시 감옥에 있어야 됩니다. 깝깝하겠죠. 원래 이 죄수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왔다가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걸 가장 두려워한다고 하니까 김만배 씨가 다시 이제 감옥에 가서, 구치소에 가서, 자, 어떻게 자기의 그 앞으로 진짜 감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입을 열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깊은 고민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또한 이재명 대표한테는 먹구름이 몰려오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제 또 하나의 일이 있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수행비서, 태국하고 캄보디아 국경에서 붙잡혀서 국내로 들어온 이 수행비서의 휴대전화가 6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중에 2대가, 한 대는 김성태 전 회장이 국내에서 쓰던 거고 한 대는 태국에서 쓰던 거라고 합니다. 비밀번호를 풀었다고 합니다. 이 비밀번호를 풀었으면 무슨 뜻이죠? 포렌식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포렌식에 들어가면 거기서 국내에서 쓰던 휴대전화와 태국에서 쓰던 휴대전화를 누구와 통화를 했다는 것이 적어도 기록에는 다 남고 녹음도 됐을지 모릅니다. 왜냐면 태국 같은 경우에서 쓰는 경우는, 태국은 이미 김성태 전 회장이 도망가서 거기서 뭐 구원 요청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거는 본인이 나중에 대비해서 녹음을 할 가능성도 있죠. 현재 그거는 포렌식에 이제 어제부터 들어갔다는데, 그러니까 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이것도 판도라의 상자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여기에서 만약에 뭐 그럴 가능성은 좀 낮지만, 왜냐면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워낙 조심하는 사람이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직접 통화한 기록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화영이나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하고 통화한 기록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또한 이재명 대표한테는 어마어마한 악재가 되고,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김성태 모른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이제 뭐 원래도 거짓말이었지만 이걸 통해서 또 한번 증거로 뒷받침되는 거짓말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또 이재명 대표한테는 정말 머리 아픈 일이다. 그 일이 어저께도 나왔다, 이런 얘기죠. 여기다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속영장 173쪽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자들한테 다 공유가 됐으니까 뭐 오늘도 연이어서 뭐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기자들이 그 구속영장 내에 여러 가지 기사거리가 될 만한 거, 물론 그거는 각자 기자의 판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매체는 이거, 저 매체는 저거, 173쪽이 다 나오려면 앞으로 며칠은 걸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어제 그 구속영장 청구서가 상당수의 기자들한테 공유가 됐다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정말 불안해서 잠이 안 올 정도의 일이다. 근데 그런 류의 일이 어제와 오늘 새벽에 걸쳐서 줄줄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데 영장에 또 적지 않은 부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각종 진술과 증거, 이런 것들이 많이 확보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검찰 관계자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하나 둘씩 드러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뭐 이렇게 되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되고 그러면 검찰이 불구속 기소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불구속 기소하면 공판준비기일 등등 거쳐서 첫 재판은 아무래도 뭐 4월 말이나 5월쯤에 시작될 가능성이 있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재판은 공개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어떤 증거들을 내느냐에 따라서 그때부터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관련한 각종 비리, 이런 부분에 관한 증거들이 또 법정에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말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픈 일이죠, 이재명 대표로서는. 자, 이에 대항해서 어제 윤석열 정권 검사 독재 규탄대회를 이재명 대표가 열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이른바 개딸들이 총동원령을 내려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서 이제 행진을 하고 규탄을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지만,
뭐 개탈들이 뭐 21만 명인가 이재명의 마을인가 뭐 하는 그 카페에 21만 명이 가입했다고 돼 있거든요. 21만 명 중에 몇 명이나 나올 것인지 뭐 그런 부분도 주목이 됩니다. 21만 명이 뭐 한 절반 정도는 나올 것인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이재명 대표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중간지대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공감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과거 60항쟁이나 아니면 2016년 그 국정농단 촛불 뭐 이런 부분에 이제 넥타이 부대가 가세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성과를 얻었던 부분, 이런 것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게 그냥 개딸들의 잔치다, 그것도 일부 개딸들의 잔치다, 이렇게 되면 공감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여론전은 실패로 돌아가는데, 현재로서는 저는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왜? 바로 구속영장 청구서에 각종 여러 가지의 얘기들이 쏟아지면 일반 중도층에 있는 많은 국민들도 야, 저 정도면 유죄 아니야? 저 정도면?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동안에는 뭐 진술밖에 더 있느냐 이랬는데 아니다, 진술밖에 없는 게 아니었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그 김성태 전 회장의 그 수행비서 포렌식까지 해서 그 포렌식 결과까지 나오면 이거는 완벽한 디지털 증거입니다. 그야말로 움직일 수 없는 증거죠. 이렇게 되면 야, 민주당 현역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도 빨리 지금 이재명 대표를 손절해야 되는 것 아니야? 하는 의견이 나올 수 있어서, 이게 만약에 그 체포동의안 청구를 3월로 미룬다 하면 그동안의 여론의 변화도 우리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진술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네? 이렇게 되면 빨리 손절하자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며칠 요 173쪽에 이르는 구속영장 내용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대단히 이재명 대표한테는 정말 아문, 먹구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